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보세요. 본용어부터 단어들이 낯설 거라서 단어 정리하면서 갈 거야. 그래서 모르는 것들 다 물어보시고 쌤이 최대한 세세하게 적어는 놓을 테니까 더 모르는 것들 다 물어봐야 돼. 바로바로. 알겠죠? 참지 말고. 자, 얘들아 용언이라는 게 뭐지? 동사와 형용사, 그러니까 서술어 기능하는 애들을 그 용언이라 그래. 근데 본용언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보조용언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 아, 반대래.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세트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봐봐. 보고 싶다. 먹어보다라는 거 봐봐. 먹다의 중심음일까 얘들아? 아니면 보다의 중심음일까? 먹다의 중심음이야. 자, 그러니까 먹다도 용언이고 보다도 용언인데 사과를 보다가 진짜 의미가 아니라 먹다가 중심이잖아. 얘가 본용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다는 도대체 뭐 하는 앤데 얘를 도와주잖아. 도와주기 때문에 보조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이제 본용언 보조용언 개념 알겠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는 거야.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는 거. 그러니까 주되게 서술하는 게 본용언. 그냥 의미를 보충하면 보조용언. 그러면 보조용언을 찾는 게 좀 어려울 거야. 선생님, 보다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맥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 문맥안에서 주된 건지. 그러면 보조용언은 홀로 쓸 수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그녀의 그림은 쉽다. 이상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는 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가 바로 뭐다? 보조용언이다. 알겠죠? 여기다가 보조용언. 왜? 홀로 쓸 수 없잖아. 또는 본용언 뒤에 위치하면, 본용언 뒤에 위치하고 있죠, 얘들아? 본용언이 앞에 있잖아. 거기에다가 본용언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덧붙인다. 그러니까 그림을 본다 보다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 있지. 그거를 덧붙이고 있잖아. 알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보조용언인 거야. 알겠죠? 이제 확실히 개념 잡혔죠? 그럼 위에서 기억에 보다와 니은에 먹다는 주어의 특정한 행위를 주되게 서술하는 본용언, 기억에 싶다는 희망의 의미를 덧붙이는,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를 주되게 서술하는 본용언이고, 싶다는 희망의 의미를 붙이고, 보다는 시도의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용언이다라고 혹시나 너네가 모를까봐 여기다가 본용언, 보조용언도 구분하고 어떤 의미인지도 싹 다 얘기해줬어. 읽기만 하면 됐던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면 안 돼. 항상 읽고 푸시려고 노력하셔야 돼. 보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모두 쓰일 수 있어. 자, 이게 문제야. 얘는 진짜 본다, 내가 보고 있어 할 때 그 본다라는 본용언도 되고, 아까 먹어본다와 같이 한번 시도해본다라는 보조용언 둘 다 쓸 수 있어. 헷갈리겠죠? 그러면 그거 구별해야 돼. 그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어떻게? 의미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거야. 구별 방법을 알려주겠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 넣거나 연결음이 아서나 어서나 고소를 붙이면 자연스럽지 않대. 자, 그러면 얘들아 구분하는 방법 뭐 해보면 된다? 다른 문장 성분 넣어보거나 아니면 연결어미를 넣어보면 된대. 그래서 예시를 하네. 먹어보다에 먹어 아주보다. 자, 그럼 다른 문장 성분 뭐 넣어봤어? 부사어를 넣어본 거야. 넣어보니까 이상하네? 그럼 얘는 뭐야? 아, 얘가 보조용언이겠구나 라고 눈치채시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먹고서보다 여기서는 뭐 넣은 거야? 이게 뭐야? 연결어미 아서 어서를 넣은 거야. 연결어미를 넣었잖아. 연결어미를 넣으니까 먹고서보다 이상하잖아. 문맥이 원래 전달하려는 문맥과 어긋나잖아. 그럼 어떻게? 얘 보조용언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눈치채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문제로 들어가봐. 그럼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얘들아 이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는 이거는 문법입에도 불구하고 거의 내용 일치흡사한 문제야. 그쵸? 그래서 11번에 얘들아 보조용언으로 우리는 이제 이거 대신 범위에 들어가니까 같이 보는 거야. 그럼 보조용언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할 수 있다. 위에서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어떻게 돼? 아까 얘들아 이 부분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었던 파트랑 똑같냐면 잘 보이게 초록색 위에서 홀로 쓰일 수 없으며 라고 이미 말했어. 11-1 이미 얘기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이해주면 제일 좋아. 그리고 보조용언은 바로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다. 돼? 안 돼?
안 돼. 왜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다른 문장 성분 넣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11-2. 그쵸? 보조용어는 본용어의 의미를 대체할 수 있다. 의미 대체 안 된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를 보충하는 애지 의미를 대체하는 애는 아니라고 얘기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11-3 풀이하는 일치문제 풀이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일치문제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근거 찾는 것만 해도 바로 좋아져. 자, 그러면 4, 5번 중에 정답이 몇 번일까 얘들아? 그렇지.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모두 쓰이는 용어는 존재한다. 아까 어떤 거 위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 그치, 보다. 쓰일 수 있는 용어는 그대로 있다고. 그냥 내가 귀찮아하지 말고 찾기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 그쵸? 그리고 요거는 뒤에 위치한다고도 위에서 적혀져 있었고.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실은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12번 같은 게 이제 활용하는 거니까 봐야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자. 기억의 가다는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기억의 가다. 그럼 가다에다 체크. 본용어에 진행의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용어. 일단은 얘들아 보조용어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해봐. 보조용어이 되려면 오다 가다의 의미가 따로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거 가다 의미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그래서 오는 거 따로 가는 거 따로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보조용어는 안 돼. 정답 바로 나왔네. 그러면 2, 3, 4, 5는 너무 맞는 말이죠. 그쵸? 그래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만 보자. 쉽다. 아까 희망의 의미였잖아. 그럼 문장에서도 맞는지 좀 받고 쉽다. 맞네? 보조용어도 되겠죠. 디귿의 보다를 잘 봐야 되지. 보다는 둘 다 되니까. 들어보다. 본용어의 시도의 의미. 얘들아 들어보다. 한번 먹어볼까? 한번 들어볼까? 시도의 의미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겠죠. 리을의 남아. 여기에서 남아는 남아서로 바꾸면 자연스럽지 않아. 남아서 주다. 얘들아 자연스러워? 안 주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프니까 남아주다. 진짜 주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이 남다라는 의미를 덧붙이는 애구나. 그래서 얘도 보조용어이 되는 거야. 미음에서 여러와 노타 사이에 아주를 넣으면 이거 아까 부사어 다른 거 문장 성분 넣어보라고 했잖아. 여러 아주 노타 이상하잖아. 그럼 얘도 보조용어이겠구나. 알겠죠? 됐나요? 위에 있는 지문 한번 제대로 읽으니까 밑에 있는 11번, 12번 선생님 저는 용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요. 본용언, 보조용언 처음 보는데요. 하더라도 풀 수 있잖아. 알겠죠? 물론 변형 문제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가면 페이지 그 다음 장 13번. 보기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자질을 볼 거래. 선생님 의미자질 처음 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보기 지문으로 너네가 처음 보는 개념은 늘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의미자질이란이라고 너네가 당연히 모를 것 같으니까 정의부터 먼저 구성해 주고 있죠.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의미 구성 요소라고 체크. 대립되는 의미자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형식으로 되는데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의미관계가 파악이 가능하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하관계에서 우리 상하관계는 쉽게 말하면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미술, 음악 이런 거는 뭐야? 예술이라는 상이어 밑에 미술, 음악 이런 게 다 나뉘어져 있는 거야. 이게 하이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하이어는 상이어보다 너네 글 읽기가 좀 약한 친구들은 이 비교하는 거를 좀 날리면 돼. 하이어는 구체적인 의미다. 훨씬 더 깔끔하게 읽히죠. 그래서 하이어는 상이어의 의미자질을 모두 가지고 자, 그래서 보다만 날리면 더 깔끔하게 읽혀. 의미자질이 하나 이상 많다. 자, 그러면 반의관계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거든. 반의관계는 단어들이 하나의 의미자질만 그러니까 하나만 대립되는 거야.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1번부터 봐봐. 사람은 의미자질이 숙녀에. 그러면 사람으로 가. 의미자질이 숙녀의 의미자질에 포함됨으로 말이 어렵네?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뒤에 거부터 먼저 확인해. 사람은 숙녀의 상이어. 자, 숙녀는 사람에 포함돼 안 돼? 돼. 그러면 숙녀의 상이어는 맞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맞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의미자질이 숙녀의 의미자질에 포함된다 라는 말은 어떤 걸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사람이 상이어고 숙녀의 얘가 하이어야.
그러면 사람에 대한 상이어에 대한 의미자질이 하이어에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은 어디에 있어? 상이어의 의미자질이 하이어에 다 포함된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말로 변형해 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풀리거든. 알겠죠? 푸는 방법 이해했어?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한번 해봐. 알겠죠? 같은 말 바꾸는 거. 이거 나중에 비문학 할 때도 그렇고 내신할 때도 그렇고 이거 단어 스위치 시키는 게 심해. 알겠죠? 자, 그러면 2번도 여자의 의미자질은 사람의 의미자질에 여성 플러스를 더 갖고 있으므로 말이 어려우면 이거부터 먼저 체크해. 여자는 사람의 하이어가 맞나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이 상이어고 당연히 여자가 하이어가 되네? 그러면 이 여자를 하이어라고 고쳐. 하이의 의미자질은 상이어의 의미자질에 더 갖고 있다. 자, 이거 상이어보다 의미자질을 더 갖고 있다라는 부분 어디에 있었어? 상이어보다 의미자질을 하나 이상 많다라고 했잖아. 똑같은 말이지. 이해됐어? 요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엄청 깔끔하고 정확하게 풀리잖아. 자, 그러면 소녀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의미자질이 개수가 여자보다 많다. 여자가 상이어고 그리고 소녀가 하이어야. 자, 그러면 하이어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상이어보다 많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의미가 더 많다. 그대로 있죠. 똑같은 선지인 거야. 자, 그럼 신사는 숙녀와 하나의 의미자질만 대립을 이루고 나머지는 의미자질이 같으므로 반의관계다. 이번에는 반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 자, 신사와 숙녀는 하나의 의미자질만 다르대. 어떤 거? 그렇지. 성별만 다른 거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나머지는 또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 뭐였어? 하나만 다르면 된다 했잖아. 하나만.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또. 자, 그러면 정답은 5번밖에 없겠네?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얘들아? 대립을 이루는 거랑 상하관계랑 관련 없죠. 대립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반의관계 얘기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물론 애들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정답이네 하고 바로 풀어서 맞추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애들아, 그거 그렇게 풀어서 내신에서 과연 잘 나올까? 내신에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안 나오겠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선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선지에서 하는 장난질이 더 심하지. 정답을 보고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겠니? 아니죠. 그쵸? 너네들이 그리고 뻔히 정답 보고 공부할 거 뻔히 아는데. 알겠지? 선지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돼. 이렇게 단어 바꾸는 거, 치환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14번 끝까지. 자, 제기대명사 요즘 수능에서도 핫해요. 계속 나와요.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체언. 자, 체언에다가 체크. 체언은 얘들아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을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제기대명사는 얘들아 스스로를 지칭하는 거거든. 스스로를. 자, 그러면 정우는 동생에게 자기 사탕을 주었다. 자, 기억. 여기서 자기 사탕은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 얘들아? 누구? 정우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이거 맥락으로 제기대명사 자체는 그냥 다시 자기 자신을 인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답은 틀렸어. 근데 우리는 성질을 공부해야 되니까 다 보자. 막내는 엄마에게 저도 모르게. 여기서 막내 자신 맞죠? 여기서 막내를 나타낸다 했으니까 맞겠죠? 자, 그러면 디귿 저희는 아이들을 나타내니까 저희들끼리 아이들에 대한 거 맞죠? 자, 여기 리을에다가 별표 치세요. 자, 너네들이 많이 잘 모르는 게 당신이거든. 어른들은 실은 많이 써. 그 당신은 2인칭 대명사 유만 아시는데 할머니 당신께서, 할아버지 당신께서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른을 높여서 제기대명사를 부를 때 당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인칭도 되고요. 3인칭 제기대명사도 돼. 맥락에서 확인하셔야 돼, 얘는. 당신이라는 글자만 보지 말고. 여기서 할머니 당신께서는 인 거야.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야. 선배들 스스로 선배들을 다시 얘기하는 거라서 가능한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빨라? 괜찮아? 이 정도?
자, 그러면 15번도 가서 보도록 할게. 15번. 보기에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과제를 탐구했대. 고유어 A와 B가 합쳐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자, 그러니까 합성어나 파생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뭐 합성어라고 보자. A의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탐구 과정을 보도록 할게. 자, 말이 어렵네. B의 초성이 어쩌고 저쩌고. 너무 어려우면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바로 선지 보면서 선지랑 같이 공부해. 보기 지문을 하나씩 따라가면 돼. A, 기억에 해당하므로. 자, 그럼 A가 빗길이래. 자, 그러면 이 A 기억에 해당하는지 올라가면 돼. B의 초성이 여기서 B의 초성인 뒷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의 초성, 처음 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얘들아 이 초성이라는 거는 요 강 보면 요 앞부분 맨 처음 얘기하는 얘가 초성이야. 이 기억이 초성이야. 처음 쓰는 글자가 초성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빗길에서 초성은 어떤 거야? 기억이야. 기억이 자 된소리로 발음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눈으로도 적어놨잖아. 빗길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래?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면 일어나면 얘 어떻게 한다? 시옷을 적어라. 그럼 얘는 어떻게 적는 게 맞아? 빗길이라고 시옷을 적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2번도 봐봐. 기억에 해당하는 위쪽. 기억에 해당하는지 봐봐. 자, 기억에 해당돼? 안 돼, 얘들아? 왜 안 돼? 왜 안 돼? 예사소리가 애초부터 아니야. 얘는 원래 된소리야. 된소리에서 그냥 된소리가 그대로 변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사이시옷을 쓰면 안 돼. 선생님 저는 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발음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위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규정대로 가는 거야. 알겠죠? 소리 나는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야. 항상 규정을 보고 그거 그대로 지켜지는지. 자, 그럼 C도 봐봐. 니은에 해당하므로. 그럼 니은을 봐봐. A의 종성이면 끝소리겠죠. 강하면 끝소리면 요 밑에 받침을 얘기하는 거야. 받침은 콧날 받침에 니은 소리가 원래 코 플러스 날인데 이 받침에 니은이 생겼어. 니은이 생겼다고 되어 있네. 그러면 얘는 시옷을 어떻게 한다? 얘라고 하면 시옷을 받쳐준다. 그럼 얘도 받쳐주는 거야. 됐어? 이 플러스 몸 얘도 인몸 니은이 나타났네. 그러면 어떻게? 시옷 붙여준다. 되는 거죠. 디귿이래. 디귿도 볼까? 니은이 종성과 초성 둘 다 나는 거래. 그럼 배 플러스 1 하니까 얘들아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응가가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의문의 변동 때도 했어. 소리 없는 거라고 얘는. 그치? 근데 벤일 그러면 니은 덧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얘인 거잖아. 얘면 어떻게? 시옷 쓴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사이시옷 선생님 배운 적 없는데요 하더라도 얘들아 위에 있는 지문 읽고 하나씩 하셔야 돼. 알겠지? 하나씩 보고 이 조건 되는지 안 되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변형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할 때도 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머리로 하지 말고 말로 소리내서 하지 말고 제일 위험해. 계속 강조했는데 알겠죠?